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는 집에서 안 그러는데요? 라고 하시는 이제 부모님의 반응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.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먼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학부모님께서 우리가 문제행동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방어적으로 저희 아이 집에서 안 그러는데요? 그러면 우리 속으로 또 어떤 생각해요?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. 근데 그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죠. 아, 이분은 지금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아, 맞아요. 어머니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전화 오면 심장 내려앉거든요. 이렇게 감정부터 딱 공감하고 인정을 해주시면 부모님도 방어벽이 좀 스르르 무너지게 됩니다. 사실 우리도 집에서 애 키울 때 어때요? 내 새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. 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?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. 집에서 우리가 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치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줄 때 어떤 생각해요? 아, 이 인간이 진짜 날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, 이 사람이 집안일을 몰라. 안 가르쳐줘서 그래. 라고 관점을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. 네, 이렇게 관점만 바꿔도 마음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같은 편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찾아올까요? 맞아요. 고통, 교사 대 부모.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구도를 만들면 그날 상담은 끝이 납니다. 우리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?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. 어머니, 저랑 어머님은 아이를 위해서 한 팀이에요. 오늘 이 얘기도 제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? 분위기가 훈훈해진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. 아이 문제 행동 다 이야기해놓고 나서 말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. 이런 내용은 상담 초반에 딱 깔아놔야 되는 거죠. 어머니,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, 아이들 제가 보육하면서, 교육하면서도 정말 우리 아이들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이게 앞에 좀 깔려 있으면 그 뒤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은 좀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만 사실 우리도 집에서는 어때요? 저 같은 경우도 네,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. 그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서로 동지애로 좀 서로 격려해 주시고 동지애로 한번 가보시죠. 세 번째, 질문으로 대화를 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 민수가요, 친구를 물었어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평소 이런 갈등 있는 상황에 이런 좀 화가 나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모님께서 관찰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 오늘 친구랑 민수가 좀 싸웠거든요. 집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것도 좀 방어적으로 나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머니 혹시 민수가 화가 나면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?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서 화나면 좀 집어 던질 때도 있고 누나한테도 좀 소리 지르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.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모습이 어린이집, 유치원에서도 관찰이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께서도 어떤 방어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네 번째는요. 샌드위치 기법입니다. 칭찬, 걱정, 희망 한 세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.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.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.
문제행동 이야기할 때 그냥 어머니 이게 문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방어벽 딱 친다는 거죠.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?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지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. 그래서 우리 민수가 진짜 창의적이에요. 저번에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. 그런데 요즘 친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좀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는 민수가 정말 창의적이고 참 괜찮은 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민수가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것만 잘 한다면 더 리더십 있는 멋있는 친구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 참 좋게 보고 있는데 더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걸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고칠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자, 그래야 선생님이 우리 아이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방어가 우리가 아이를 위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. 우리는 설득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내일도 선생님들의 따뜻한 시선, 전문성이 아이와 부모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큰 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.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좀 상처가 되는 반응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건 선생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? 애 키워보셨어요? 선생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?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솔직히 울컥하잖아요. 그런데 그거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동료 선생님하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나도 오늘 한 소리 들었잖아 하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내일 다시 파이팅 하시고 다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서로의 노하우와 따뜻함으로 더 멋진 교사가 되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들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